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세 번째 페이지. 관상 이즈 사이언스,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것 같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도 맞는 말일까요? 이런 얘기는 왜 나온 걸까요? 얼굴에 대해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각 심리학을 연구하는 한림대 심리학과 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오, 파이팅 좋으시네요. 원래 텐션업을 해야지 또 이렇게 잡지사 나왔는데 또 이렇게 즐겁게 놀다. 잡지사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텐션이어서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보기와 달리 텐션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연휴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이.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저 교수님을 직접 뵌 건 처음이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이제 워낙 교수님 본인의 사진을 많이 넣으셔서 이제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왜 얼굴에 혹할까라는 책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얼굴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지금 하시는지, 또 지각 심리학은 이제 좀 생소해서 어떤 학문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각 심리학 좀 생소하시죠? 네. 제가 심리학 30년 외길 인생을 살았는데 대부분의 인생이 제 전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보냈습니다. 30년 중에 대부분을. 네, 이 지각 심리학이 사실은 이게 심리학의 원류이기도 한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워낙 심리학의 족보가 있는 학문입니다. 네. 그 1879년에 심리학의 아버지 빌헤름 불트가 라이프치 대학에 그래서 이제 심리학 실험실을 열면서 됐는데 그 아저씨가 하던 게 이제 그분이 하시던 게 이 지각 심리학이란 건데요. 지각 심리학은 간단히 말하면 별명이 감각의 심리학입니다. 감각의 심리학?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지 이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시각, 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보는 것 중에 제일 재미있고 복잡하고 아름다운 게 이제 얼굴이지 않습니까? 얼굴. 그래서 이제 저는 얼굴에 관심이 많아서 얼굴 연구를 하는데요.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얼굴을 딱 보고 있지만 이 얼굴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얼굴 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정보들을 주고받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한테서 무슨 정보를 얻으셨나요? 근데 뭐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남성이다, 동양인이다, 그 정도, 동양인이다. 뭐 연령 20대다. 뭐 이런 소통 잘 되네. 그럼요. 그다음에 뭐 지금 웃고 계시는데 진짜 웃음인가 가짜 웃음인가 그러면서 내면은 어떤가. 좀 창피하다 이거는. 뭐 이제 그런 것부터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이제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소통 방식이에요. 언어도 있지만 사실 말 어렵잖아요. 말 어렵죠. 저는 저희 와이프가 뭐를 이거 먹을래 했을 때 좋구라는 말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해도 사람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얼굴로 소통하는 게 직접적이기 때문에 전 이 얼굴로 소통하는 방식,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소통이 되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언어적 소통 중에서도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얻는 정보들, 소통 연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속에 보내셨나요? 아주 깔끔한데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기대가 있잖아요. 요즘에 딱 만나면 상대분이 저 MBTI가 뭔데 뭐 하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 자, 좋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어떤 인상을 또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그럼 제가 지금 교수님을 보고 실제로 인상이 참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도 지각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뭐 일단 지각 심리학 이전에 인상이 좋다는 표현은 잘생기지 않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이게 매력이 굉장히 세니까. 안 귀여운 아이한테 똑똑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에서 왜냐하면 첫인상의 법칙이요. 매력을 보고 신뢰를 누리며 주도성을 잡는다. 첫 번째 보는 거는 매력적인 게 제일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속마음은 그렇지만 지각 심리학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하면 인상이 좋다고 했을 때는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인상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폭력적이라든가 신경질적이라든가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없고 뭐 나한테 대해서 해를 끼칠 것처럼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인상이 좋다. 내가 경계할 필요가 없는 상황, 사람.
첫인상의 가장 큰 목적이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경계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상이 좋다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나를 편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주에 걸쳐서 최훈 교수님과 저희가 얼굴과 심리학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제 요즘 사람들이 진짜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일종의 믿음처럼 돼버린 것 같고 우리가 실제로도 누군가의 얼굴만 보고도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똘똘할 것 같다. 굉장히 야무질 것 같다. 그렇죠. 뭐 덤벙될 것 같다. 네. 이런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지능까지도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좀 답변이 길어져도 괜찮겠죠. 어느 정도로 기냐에 따라 네. 일단 편하게 하시죠. 이게 뭐 알아서 잘 예, 예. 우선은 이제 오해하실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관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 그래서 사실 관상은 못 봐요. 음. 그리고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 관상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심리학이 요즘 현대 심리학으로 가면서 네.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관상은 이제 뭐 그분들이 하시는 네. 뭐 이렇게 진실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점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쪽에 많이 다루지 않고요. 네. 그래서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워낙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프로이트 있잖아요. 아, 예,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예. 정신분석학도 현대 심리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무의식이라던가 뭐 네. 그런 뭐 리비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건 아니고 좀 더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네, 심리학적으로 이제 우리는 얼굴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긴 하지만 관상이란 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관상이라던가 점술이라던가 뭐 요런 이제 이 초자연적인 예. 요런 현상이 골상학 이런 거. 네. 네. 뭐 골상은 뭐 그쵸. 그것도 좀 이제 근거가 있지만 있나? 예. 뭐 좀 있기는 있죠. 그거는 좀 약간 과학적인 근거가 있긴 한데 조금 다르지만. 아, 예. 근데 아무튼 여기 그 초자연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이 보통 설명을 할 때는 네. 포러 효과하고 가용성 효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포러요? 예, 포러 효과. 사람 이름인가요? 예, 뭐 사람 이름을 한 건데 예. 포러 효과는 어떤 거냐면 네.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성격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데 네. 아 이거 너 이런 성격인 것 같아라고 말해주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네.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 우리 편집장님은 네. 그 보통 때는 사람들과 잘 지내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느 누구가 아니겠어요. 아. 대부분 비슷한데 이거를 이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아 내가 뭐 점을 볼게라던가 그렇지. 자 얼굴 좀 보자 생년월일 몇월 며칠이야 하고 아 이런 사람이구만 막 그랬을 하면은 때는 굉장히 내 일처럼 이게 느껴지는 현상을 포로 현상이라고 포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용성 편향이라고 네, 하는 편향. 거는 예. 이 머릿속에 잘 생각이 나는 게 실제로 더 잘 생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시면. 예를 들면 네. 그 뭐가 있을까요? 그 좀 나쁜 얘기지만 네, 좋아요. 집안일을 하잖아요. 네, 집안일을 해요. 예. 결혼하셨? 아, 미혼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결혼하면 이제 가사 업무를 예, 나누잖아요. 했다 치고. 예. 50%를 탁 나눠도 예. 서로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미치는 장사라고 생각한다. 네. 왜냐하면 네. 똑같이 객관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눠도 네. 내가 가사 일을 하는 건 생각이 잘 나잖아요. 내 와이프가 하는 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아. 그럼 내가 한 70%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설거지한 거부터 생각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70% 하고 와이프는 좀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요게 가용성 편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점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네. 뭐 진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사기꾼이 있다 치면 네. 막 10개를 던져요. 네.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 무슨 뭐 그래 옆집에 버드나무 있지 않냐? 뭐 막 이렇게 하다가 9개를 틀렸는데 하나가 딱 맞아요. 그럼 소름 돋아. 소름 그러면서 백발백중이 되는 거예요. 9개는 잊어버리고 하나가 너무 놀라니까 강렬해서 저거 어떻게 알았지? 이래갖고 머릿속에 딱 박히면 네. 그게 생각이 잘 나니까 네. 백발백중 쪽집게야. 그게 포로 효과와 가용성 편향의 콜라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다라고 네. 심리학에서는 설명을 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 심리학에서는 보통 그래서 관상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네. 요즘 관상 이제 사이언스를 볼 때마다 이제 뭐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냐면 네. 왜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성격을 게스하려고 할까? 그렇죠. 얼굴과 성격이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제 가끔가다 얼굴 보고 착하게 생겼네는 솔직히 뭐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데이터가 생각하거든요. 대충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어떤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성실하게 생겼어. 도대체 어떻게 근데 생기면 성실하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아, 저 사람 진짜 성실하게 뭔가 생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성격을 맞추려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을 때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네. 뇌가 게을러서 그렇다. 뇌가 게을러서 예. 무슨 의미죠? 예. 우리 뇌가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인지적 구두쇠. 인지적 구두쇠. 예. 아,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일을 잘하는 기관이긴 한데 네. 너무 게을러요. 할 일이 많아요. 아,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예. 맨날 피곤해해요. 예, 그쵸. 그러니까 얘가 웬만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싶어합니다. 아, 예. 그래서 뭐든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네. 조금은 떼어놓고 좀 될 수 있으면 쉬운 길로 가려고. 대충 얼굴 정도만 보고 예. 성격까지 파악을 하려고 한다. 너무 좋잖아요. 아, 또 쉽긴 쉽죠. 그러니까요. 아, 10년 대화를 보는구나. 해도 서로 상대방을 모르는데 얼굴 보고 찍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 그러니까 다 좋기는 한데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 하나는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깨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너무 정확률이 낮으면 진화 역사에서 퇴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 얼굴만 보고 성격을 판단했는데 그게 틀려서 예. 나한테 손해가 오고 이랬으면 그럼요. 이거 그 습관을 당연히- 버렸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그게 살아남는다는 건 그러니까 맞았다는 거지. 약간은 좀 어느 정도 좋았다는 맞는다는 거지. 얘기잖아요. 예, 예, 예. 실제로 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뭐 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단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찰나의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 있는데 네. 거기서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네. 시각 정보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네. 뭐 일기예보를 말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소리는 없이. 소리는 없이, 영상만 보여주고 네. 얘 성격 맞춰봐라 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정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예. 그 중에 하나의 좀 예상되는 설명 중에 하나는 뭐 네. 이런 거예요. 네.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교육학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으면 네. 내가 그 기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거. 뭐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착한데 네. 뭐 실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 예. 제가 되게 착한데 생긴 게 우락부락하게 생기면 예. 원래는 착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제 얼굴을 보고서 쟤 좀 세게 대박할 생겼다. 것 같아. 네, 좀 이러면. 조심하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절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나 이제 자고 있었는데 누가 야 이럴 때 아 왜? 막 하고서 스스로도 아 너무 셌나? 막 이랬는데 주변이 조용해. 아 이래도 되는구나. 네, 기대에 부응했구나. 아 그러면서 이제 예. 무의식적으로 아 이렇게 행동이 되는구나 를 배워가면서 아. 실제 성격이 더 폭력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말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건 생각보다 음.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추는 게 꽤나 정확하다. 아주 무시할 정도로 무시할 틀리진 정도는 않는다. 아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았던 거고 그러네. 특히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네네네. 그다음에 얼마나 똑똑한지 네. 요거는 생각보다 잘 맞춘다 그래요. 교수님 외향적이죠. 무조건 외향적이죠. 아주 내향적이라. 저도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타입하는 이제 아, 그래요? 충전하는 외향적인 것 타입인데 같은데. 아닙니다. 뭐 그래서 그거는 정확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네 외향성, 다른 것보다, 내향성. 아, 그렇군요.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첫인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흔히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된다. 네. 혹은 뭐 사랑에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 3초 이런 표현도 들어봤는데 네. 이거 뭐 일리 있는 말입니까? 예. 그 일리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실제로는 그것도 안 걸립니다. 3초도 깁니까? 3초 너무 길어요. 어느 정도 걸리나요? 0.1초. 첫인상 판단하는데? 네. 아, 0.1초? 0.1초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연구가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실험은 어떤 식이냐면 사진을 딱 0.1초만 보여주고 예. 딱 가리는 경우에 예. 성격 검사 한번 얘가 어떤 애인 것 같냐 예. 성격을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무제한적으로 사진을 보여주고 네. 판단해 보라라고 하면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아, 0.1초만 본 것이랑 예. 비교해도? 예, 뭐 정확률을 떠나서 오. 그냥 걔네 둘은 굉장히 상관이 높아요. 그러니까 0.1초만 봐도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대충 어떠한 인상이다라는 건 굉장히 결정이 빨리 된다. 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첫인상을 갖고 있는 목표가 네. 빨리 내가 이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지 그렇지, 그렇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3초면 아, 잡아먹죠. 늦죠. 예, 공격성 있는 사람이면 그쵸. 이미 뭐 어떻게 자객이 하죠. 와서 나한테 칼을 찌르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죠. 더 빨랐어야 되네. 예.
그래서 실제로 뇌각 보시는 분은 0.1초도 길다. 0.017초. 오. 그럼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편도체요. 예, 예. 편도체는 대뇌빛을 가기 전에 있는 애.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네. 얘가 굉장히 빠르게 공포에 관한 정서, 그러니까 보통 정서중추라고 말을 하는데 네. 정서 중에서도 공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애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딱 보고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애면 그렇지. 0.017초 만에 발화를 한다는 거예요. 0.017초요? 예, 0.017초. 예, 예. 0.1초보다도 짧은 거죠. 예, 예. 순식간에. 예. 물론 이제 이게 완전히 첫인상이냐라고 말하면 뭐 이제 논란이 있겠지만 이거 쪼라 마라를 그 시간에 네, 판단하는 거죠. 굉장히 빨리 예. 해야 된다는 거죠. 신기하네. 그 과정이군요. 네. 예. 우리가 뭐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모두가 경험적으로도 많이들 공감을 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각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첫인상은 왜 중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유리한 게 워낙 많죠. 첫인상 좋으면. 이 첫인상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예국 이제 미국 대선의 네. TV 토론쇼. 아, 이제 대선하면 TV 토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처음엔 안 하다가 아마 케네디랑 닉슨이 붙었을 때 최초로 그렇죠. TV 토론이 된 걸로 알고 그때 막 있는데 컬러 TV 도입되고 이때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TV 토론회가 붙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나중에 TV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평이 닉슨이 오디오에선 이겼고 케네디가 비디오에서 이겼다. 잔인하네. 근데 뭐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옷도 굉장히 대비가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입었고 닉슨은 좀 회색으로 해갖고 좀 이렇게 우중충하게 케네디가 더 입었는데 신경을 썼구나. 네, 케네디가 확실히 비주얼적으로 네. 젊고 선명하고 이런 이미지를 잘 심어주었죠. 예. 그랬더니 말은 닉슨이 더 잘하긴 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이미지 면으로 케네디가 승리를 해서 네. 나중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된 요 일화도 있고요. 네. 뭐 사실 정치적으로는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만 뭐 그렇죠. 이런 대표적인 경우- 예네요. 네. 예. 또 딴 것도 있어요. 그 예, 뭐. 국회의원 선거 포스터를 대학생한테 보여준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유능성만을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 얼마나 능력 있어 보이냐. 얼굴만 보고. 네. 예.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미국 예. 크니까는 애들이 자기네 동네 국회의원도 모르는데 딴 애들은 잘 몰랐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의 후보를 딱 보여주고 예. 누가 더 똑똑해 보이느냐. 그래서 이제 똑똑해 보인다라고 선택받은 사람이 실제 선거에서 이길 확률을 했더니 70%가 훨씬 넘는 오, 정도의 이건 정확도를 신기하다. 보였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저도 그 작년에 제가 해봤습니다. 아, 대선 때요? 총선 때. 총선 때. 총선 그렇죠, 때로 그렇죠. 각 지역구 예. 좀 생소한 국회의원들- 지역구는 예, 예.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예. 사실은 이제 작년 총선에서는 네. 약간 결과가 한쪽 땅으로 쏠려가지고 그렇지. 결과는 예측을 못했는데 네네. 득표율이랑 상관을 내보이니까 유능성이 높게 보이는 애일수록 득표율이 높았어요. 아.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물론 이제 첫인상이 에브리띵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보여주는 거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라는 걸 충분히 보여주었고 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네. 이러면 첫인상이 그 후속 입력되는 정보에 대한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걸 이제 심리학 중에서는 정박 효과를 이용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배가 정박하다 할 때 네, 그 정박 정박. 효과. 예. 보통 이제 정박 효과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흥정할 때 네. 처음에 가격 부르는 사람 근처로 최종 협상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네. 커피 얼마에 사실래요? 네. 1,000원? 1,000원? 이렇게 딱 하면 네. 제가 말하는 순간 1,000원이라는 게 기준점이 되면서 그렇죠. 그럼 우리 편집장님이 비싸요. 500에 해주세요. 500. 500. 근데 네. 그래서 아닙니다. 내가 800까지는 해드릴게요. 막 하면서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막 아무리 깎아도 1,000원에서부터 완전 많이 터무니없이 벗어나지 깎아지 않는다. 못하는. 죄송합니다. 네. 또 그게 이제 정박 효과라는 건데요. 네. 이게 첫인상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첫인상이 그 기준이에요? 그죠? 아, 처음 호가. 네.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고집이 세다라는 성향이 있는데 한 사람을 설명을 할 때 네. 야, A는 똑똑하고 뭐 능력이 좋고 고집이 세 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랑 네. 야 B는 참 성격이 좀 나쁘고 공격적이고 고집이 세 이렇게 딱 하면 네. 고집이 세다는 건 똑같은 정보인데 그렇죠. 처음에 말한 애들은 똑똑하고 이런 애들 갖고 있는 약간 장인 정신의 고집스러움. 그렇죠. 뚝심 뭐 이런 예, 거. 그럼 예. 그다음 나쁜 애는 그냥 못된 애가 갖고 있는 불통.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예. 첫인상이 강력한 겁니다. 아, 처음에 온 워딩이기 때문에 똑똑하다 나쁘다가. 네, 처음에 이렇게 딱 그러네. 걔네가 맥락을 형성해 놓고 다음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걸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 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딱같이 오늘 보고 우리 편집장님 오늘 안경 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제가 평상시에 친절한 첫인상이면 네. 저 사람 역시 나한테 좋은 말 해주네 뭐 그러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막 되게 비꼬는 막 이런 사람이면 예.
안 어울리나? 제가 또 오늘은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지? 네.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인상이 이제 기준이 돼서 어려운 거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도 책에서 봤던 그 개념인데 초두 효과라는 네. 거와 이제 정박 효과 말씀하신 거는 다른 개념인가요? 그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 초두 효과는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상당히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억 정보 얘기할 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그 기억 정보. 기억 정보 뭐 그래서 호랑이, 사자, 좋습니다. 복숭아 뭐 이렇게 쫙 얘기를 해보면 들은 거 다 기억해봐 이러면 네. 가장 먼저 나온 거랑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만 기억을 잘하고 중간을 빼먹어요. 그런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네. 초두 효과. 네. 그 처음에 나오는 걸 잘 기억하는 것을 이제 초두 효과라고 하고 제일 끝에 나온 거를 잘 기억하는 걸 최신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첫인상은 초두 효과니까 처음에 받아들였던 정보가 그다음 볼 때마다 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 사람 친절한 사람이야. 네. 볼 때마다 저 사람 좋은 사람 이런 거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래서 입사 면접 때 첫인상이 좋아야 돼요. 입사 면접은 그러니까 그 입사 면접이 끔찍한 겁니다. 이게 왜? 문 열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기 전에 첫인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자기소개하기도 전에. 네, 그거는 이게 면접의 시작이 내가 생각하는 시작이 시작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0.1초니까 그렇습니다. 입 열기도 전에 끝납니다. 그러면 교수님, 첫인상은 너무 좋았는데 네. 알면 알수록 별로인 사람이 간혹 네네.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리고 반대로 첫인상은 진짜 엉망이었는데 그냥 볼매라 그러나 이제 알수록 네네. 좋은 사람이 네네. 있죠. 이 중에 더 큰 호감도를 주는 쪽은 어딜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 심리학 쪽에 호감의 득실 효과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호감의 득실 효과, 뭐 네. 스포츠 같다. 예. 약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예. 일단은 기준점이 먼저 딱 정해지면 그 기준점으로부터 더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에 따라 네. 호감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별로 안 중요하고 네. 내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처음 기준점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그 제가 네. 와이프를 위해서 네. 신혼 때 아침을 차려줬어요. 시원하다. 예. 그럼 이제 일 잘하라고 네. 국도 끓이고 밥도 끓이고 이제 오찬을 해줬어.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제가 바빠서 네. 국 없이 밥이랑 반찬만 내줬어. 예. 이러면 마음이 변했어. 애정이 식었어. 신혼이 결혼 생활의 첫인상이니까요. 그렇죠? 처음에 다 왔다가 조금 그 떨어지니까 칠첩반상이 기준이 된 거네요. 네. 거기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싫은데 예. 반대로 예. 저 굉장히 무심해서 아침을 전혀 안 챙겨주다가 그렇죠. 예. 어느 날은 와이프가 김 한 봉지를 꺼내놨어 처음에. 네, 김 한 봉지도 안 꺼내고 안 먹든 꺼냈어. 말든지 그냥 먹든 신경도 말든. 안 쓰다가 예. 갑자기 나갈 때 네. 갑자기 에너지바를 주면서 갈 때 먹어. 대단한 이러면 것도 아니고 에너지바 에너지바 하나 주면서 먹어 이러면 감동. 그래 저희가 그 표현을 잘못한 거지 실제로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그럼 뒤가 더 중요하네. 그러니까요. 이게 우상향 그래프인 게 더 중요하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쁜 게 더 좋다. 처음에 하면은 그 기준 맞추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좋다 했는데 뭐 약간 이제 이건 여담인데 네. 제가 학부 때 이걸 배웠어요. 예. 그래갖고 이거는 네. 우리의 키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팅과 미팅 나가서 실패한 이유는 네.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다. 예. 그래갖고 친구들이랑 같이 미팅에 나가서 네. 이제 진상을 부렸어요. 아니, 나쁜 남자가 된 거죠. 나쁜 남자. 예. 그러고서 이제부터 잘해준대. 네.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건 네. 타임 2가 형성되지 않더라. 두 번째 기회가 없어.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나쁘게 시작해도 적당히 나빠야지.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별로면 기회도 없다. 맞습니다. 그래갖고 호감의 득실 효과가 있어서 예. 처음에 안 좋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좋은 첫인상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인상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내가 그 다음에 볼매는 정말 처음이랑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볼매라고 생각을 하지 네. 어설프게 비슷하면 그냥 그 맥락에서 해석이 되니까 네. 그냥 똑같이 나쁜 짓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첫인상은 좋게 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설사 내가 실수로라도 좋은 첫인상을 못 남겼더라도 이걸 또 반전의 기회가 있다. 네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모 말고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뭐 사실은 첫인상의 효과라고 그러면은 이제 매력을 보고 매력. 그다음에 신뢰를 들으며 주도성을 잡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가 중요하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목소리. 우리 편집장님처럼 목소리가 외모 때는 저를 꼽지 않으시고 목소리 때만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자주 겪는 일이긴 한데. 학자적 양심. 농담입니다. 학자적 미남이신데. 학자적 양심. 존중합니다. 목소리가 신뢰? 낮고 이제 천천히 말할 때 신뢰롭고 막수할 때 좀 이제 힘있게 하면 주도적인 성격이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요걸 뛰어넘는 이제 절대적 법칙 하나가 뭐죠? 호감의 상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감의 상호성은 뭐죠? 이게 약간 잘못 해석하면 위험한데 나를 좋아한다고 느끼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저도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고등학교 때 난 분명히 쟤한테 관심 없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쟤가 더 좋아한대. 그 신경 쓰이죠. 네, 막 신경 쓰고 더 좋아지는 거.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건 좀 그런데 말로 뭐 좋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이렇게 곡해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고백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초장부터. 네, 그리고 막 나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하는 거야. 막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보통 비언어적으로 나의 이제 동작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매력이 더 높아지고 긍정적인 첫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동작으로 어떻게 긍정적 이러고 다녀요 평소에? 뭐 이런 거 다닌 것도 뭐 진짜 별론데요. 그렇죠, 별로죠. 대놓고 하니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눈 맞춤. 눈 맞춤. 대화를 할 때 이제 아이 컨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방어적이라 그러잖아요. 난 널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제 이런 사인인데 이거 아니라 좀 이렇게 앞으로 기대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무슨 말할 때마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어주면 나에 대한 모든 이제 긍정적인 나를 존중해주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첫인상을 갖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그냥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몸으로 보내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캐치를 잘합니다. 그렇지, 맞아. 호감도 높아져요, 진짜. 네, 맞아요. 이성이든 뭐 동성이든. 그렇군요. 얼굴 천재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시죠?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얼굴 천재 한 명만 얘기해 보세요. 차은우 그렇죠. 차은우 씨, 뭐 원빈 씨, 뭐 카리나 씨, 장원영 씨, 요즘 뭐 이런 장카, 분들. 장카. 이분들이 잘생기고 예쁘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우리가 어떤 점에서 이분들의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건지 지각심리학적으로. 네, 보통 이제 얼굴 매력은 크게 이제 두 부류인데요. 하나는 사회 문화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적인 건 시대에 따라 미인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과거에는 좀 이렇게 순하게 생긴 여성이 미인상이었다면 책에 쓰신 예로 신윤복의 미인도. 네, 그거는 사실은 저도 사실 그분 예쁘다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말 고유명사로 미인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강렬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더 미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도 이렇게 또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거나 뭐 이런 게 하나 있다라고 치고 뭐 요런 거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장동건이 잘생겼어, 원빈이 잘생겼어. 물어보면 이제 반응이 갈리잖아요. 요즘 뭐 장원영이 더 아름다워, 카리나가 더 아름다워 이런 말 갈리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취향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뭐 취향의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미의 기준이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저랑 박보검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잘생겼어요? 조선시대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렇죠. 이게 뭘 쏠린다? 그럼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시대 누구에게 물어봐도 박보검, 차은우가 저보다 잘생겼죠. 아닐 수도 뭐 그렇죠. 아닙니다. 이게 뭐 여러 봐도 이게 그렇다고 하기도 뭐하고 아닙니다. 예. 언론인으로서의 양심. 이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보편적인 기준이 뭐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기들한테 해줘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눈, 코, 입을 제 위치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쁘게 배치하는 거랑 좀 삐뚤게 배치하는 거랑 보면 제대로 배치된 걸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모호는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기준에 대해서 밝히는 심리학 연구가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 논란 중이라 뭐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나 그나마 가장 대중적이라는 게 이제 대칭, 좌우 대칭이 된 얼굴일수록 매력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굴이 애기들도 좌우 대칭형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컴퓨터로 좌우 정확하게 대칭한 얼굴이랑
원래 얼굴은 좀 좌우가 다 다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본래 얼굴이랑 네. 컴퓨터로 좌우 대칭 맞춘 얼굴이랑 뭐가 더 이제 매력적이냐를 물어보면 네. 사람들이 좌우 대칭 정도를 구분은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진이 더 비대칭이다, 이 사진이 대칭이다 구분 못하는데 못하지만. 그냥 대칭적인 얼굴에 대해서 매력적이다라고 야.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칭적인 얼굴이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네. 이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굳이 화장을 하는데 눈썹을 양쪽 짝짝이로 그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 대칭을 그리니까 많이는 알려져 있는데 네.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너무 좌우 대칭이면 기억에 잘 안 남는데요. 아, 예. 흔적이 없잖아요. 너무 깔끔하니까. 예, 티 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또 기억이 잘 날수록 매력이 또 매력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어서 좌우 대칭인 얼굴은 지금 아름다운 얼굴이고 네. 좌우 비대칭인 얼굴은 내일 아름다운 얼굴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뷰티 업계를 보면 이 두 개를 잘 짬뽕하셔서 기본적인 화장을 할 때는 좌우 대칭을 잘 만드는데 네. 애교점 같은 걸 찍어서 비대칭을 좀 만들어주는 그렇구나. 예,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업계는 이론은 잘 모르셔도 이제 시행착오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아직까지도 이거는 논란이라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이제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봐야 예, 되겠죠.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 차은우 씨 아까 얘기한 김에 저 같은 사람은 누군가한테 좀 재밌다는 인상을 주려면 좀 회심의 드립과 무단한 노력이 좀 수반돼야 되는데 차은우 씨는 그냥 가만히 얼굴만 내놓고 있어도 다들 빵긋빵긋 웃고 재밌어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최고의 개그맨이잖아요. 네, 그냥 뭐 보고만 계셔도 다 웃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농담을 하더라도 차은우 씨가 하면은 제가 한 것보다 훨씬 재밌어할 게 불보듯 뻔한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뭐 이것도 사실이건 사실이고 사실이니까. 예, 부정할 수 없는 그렇죠. 거고. 예, 예. 근데 심리학에서는 보통 후광 효과로 설명을 합니다. 후광 효과요. 예, 후광 효과는 이제 정말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예. 예. 그러니까는- 빛이 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외모만 있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의 굉장히 도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으면 네. 그걸로 기준해서 다른 모든 것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뭐 운동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면 예. 굉장히 잘생기시긴 했지만 네. 막 소름 끼치시는. 그 정도 소름 끼칠 정도는 아니에요, 예. 솔직히. 예. 그런데 사람들이 뭐 잘생겼다 하잖아요. 축구를 잘하니까 그렇지. 다른 것도 다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포르투갈전 골 넣었을 때는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딱 와 저렇게 멋진 사람이 세상에 있나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에 도드라지는 게 있으면 딴 것도 다 좋게 보이는 게 있긴 있는데 외모가 제일 세다는 거죠. 이게 막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딱 하면 예. 모든 게 이게 그 사람이 다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사람은 이제 실제로 보면 제면 연구들이 많은데 네. 연봉도 실제로 더 높다고 그러고요. 참. 그다음에 너무 기울어졌네 세상이. 네, 미국 같은 경우긴 하지만 예. 그 재판 판결 받을 때도 아이 진짜 더 유리하게 했다고 하고요. 얼전무죄네요. 그쵸, 얼전무죄 약간 예. 이런 거 있고.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이건 좀 슬프지만 예. 그 아기들도 예. 이쁘게 생길수록 케어를 잘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세상은 잔인한 거니까. 후광 효과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시간이 빨리 지나네요. 너무 재밌어서. 예.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책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문구가 있는데요. 자신의 눈, 코, 입은 그러니까 자신이 보는 눈, 코, 입은 실제 눈, 코, 입을 확대한 버전이다. 그쵸. 그러니까 제 이목구비를 더 과대평가하고 제 얼굴을 더 약간 보정한다는 건가요? 스스로? 그쵸. 스스로 보정하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이제 보면은 내 얼굴을 많이 보면 눈, 코, 입에 대해서 따로 떼어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가 본 대로 그림 그려라 이러면 네. 더 스타일 좋게 이렇게 더 이렇게 모여 있고 네. 눈, 코, 입 더 이렇게 크고 네. 막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꼭 그렇다고 해서 매력적으로 보정한다는 건 조금 이제 애매한 게 네. 매력적인 것도 내가 주관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자존감 수준이랑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건 또 자존감이랑 얽히는구나. 네, 그래서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얼굴, 눈 같은 거 더 크게 본다 해요. 실제 자기 눈을.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네. 사실 이제 내가 내 얼굴을 볼 때 눈이나 이게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요즘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네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잖아요. 예. 내가 내 사진을 보면 네. 눈이 작아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나는 이것보다 눈이 훨씬 큰 애니까. 나 왜 이렇게 나왔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키운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눈을 키우면 네. 저한테는 이제
평상시보다 조금만 더 키운 건데 그렇죠. 그래도 올린 거니까 평상시 이거 내놓는데 조금 더 크게 한 건데 딴 사람이 볼 때는 로봇 같아 뭐 약간 이런 약간 외계인 같아. 외계인 같아. 너 안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 실제 내 눈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크게 그렇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슬픈 얘기면은 이게 사실은 그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란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로봇에 나오는 거고 너무 로봇이 인간이랑 비슷하면은 불쾌감을 느낀다는 건데 맞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사람의 보정하는 걸 보고도 그 선을 넘는 순간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가끔 생기고 그럴 때 있어요. 얘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럴 그쵸, 때 있어요. 너무 과했네 막 이러면서 맞아. 이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현재 내 모습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좀 교수님이 주신 팁 같은 거 듣고 싶은데요. 그 뭐 제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뭐 잘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1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제가 3월 14일인 화이트데이 주간에 이 매력과 사랑의 심리학에 대해서 1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3월 14일에요?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 왜냐면 2월 14일 날 방학이니까 개강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이트데이 주간에 제가 철저하시네. 요즘에 이제 기획형 교수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서 처음에 이제 매력하면 1번이 외모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외모가 빼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매력 증진 방법이 1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많이 노출을 해라. 많이 보여줘라? 많이 보여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에는 그러면은 이제 스토킹으로 걸리는데 옛날엔 저희가 다른 과에 마음에 드는 여하구가 있다. 이러면 시간표부터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얼쩡거리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라. 이제 이러면 저의 얼굴이 자주 보면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보면 볼수록요? 보면 볼수록. 이제 그걸 심리학으로 해서는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데 어떠한 자극이든지 간에 많이 보여주면 해당 자극에 대한 호감도, 매력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에요. 에펠탑 처음에 흉물이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 너무 싫어하고 막 사람들이 저거 없애달라고 탄원서 냈대는데 파리 어디 가나 걔가 잘 보이니까 보다 보면 정들어. 정들어서 멋있어 보여. 그리고 이제 요건 좀 약간 위험한 말이긴 한데 이제 개그맨 중에서 자신이 이렇게 외모가 빼어나지 않음을 무기로 웃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시죠. 근데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참 저분 안 되셨다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별로 그렇게 못생겨 보이지 않아요. 맞아. 좀 무뎌지고. 여러 번 보면 그 얼굴도 정 붙고 잘생겨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 TV 보다가 쟤도 보다 보니까 약간 정든다.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자주 보여주면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매력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서브로 드러 나오는 게 가까이 살아야 된다. 절대 스토킹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 위험한데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매력을 하는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그러라는 거죠. 그렇죠. 가까이 살아야 된다를 너무 음흉하게 말씀하시죠. 그런가요? 소리가 신뢰성 없는 소리였어요. 그런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사랑 얘기할 땐 저도 설레서. 그리고 책 보니까 그 팁 중 하나로 안경 쓰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안경 쓰는 것도 좋죠. 안경 쓰는 것도 좋은데 제가 지금 알 없는 안경이거든요. 구독자분들은 많이들 아시지만 근데 약간 잡지사 편집장이라면 왠지 안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쓴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안경에 대해서는 저거는 안경 쓴 버전과 안 쓴 버전인데 저거는 사실 전날 야식 먹은 사람 아닌가요? 그냥. 학자적 장심이 있긴 한데 뭐라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저거는 솔직히 말하면 안경 효과도 있지만 표정 효과가 더 크고요. 귀엽게 웃고 계시는 안경 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안경은 뭐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만 이 안경이 좀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전통적으로는 안경이 그 매력은 떨어뜨리고 유능성은 올리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게 비하적인 표현 좀 안경제비 막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뭐 이제 그 배우들이 전문직을 하실 때는 꼭 안경을 쓰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편집장님으로서 그래서 안경을 쓰신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똑똑해 보이려고 안경을 쓰긴 했습니다만. 근데 안경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매력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옛날에는 다 부정적이었어요. 특히 여성들한테는 안경을 쓰는 것이 별로 매력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군요. 정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경을 사람들이 패션용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고 모델분들도 안경 많이 쓰고.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쓰면서 패션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건 안경을 쓸 때 매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게 축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경이 쓰는 게 이제 매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은 했는데 네.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우 대칭도가 높아지면은 매력도 높아지잖아요. 안경 쓰면 좌우 대칭도가 높아진다. 얘가 쓰면은 얘가 공산품이가 있는 좌우 대칭이 딱 맞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달리 한번 걔는 박지 않은 이상 네. 좌우 대칭이 항상 유지돼 있죠. 딱 이제 저기 안경제도 맞춰줘 귀까지 해서 딱 하니까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좌우 대칭이 높여주기 때문에 네. 안경이 도움이 된다. 예. 뭐 비슷한 얘기로 마기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마스크. 네, 마스크 쓰면 얼굴이 잘생겨진다. 어. 그런 것도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많이 검증이 됐어요. 실제로 마스크를 썼을 때 네. 매력도는 높아지고 네. 약간 공포감도 있대요. 공포감. 예, 그러니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 할지를 모르니까 네. 이거는 이제 공포감도 좀 있는데 어. 어쨌건 마스크를 써도 매력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가 얼굴의 좌우 대칭도를 높여줘서 그러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예. 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뭐 약간 안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약간 좀 연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예,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아,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뭐 센터에 서는 게 낫다. 아니면 이제 시쳇말로 가생이로 빠지는 게 낫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견해가 뭐 있으신가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내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으면 못생긴 사람 옆에 서야 됩니다. 위치보다도 내 내 위치보다도 옆에 이제 누구냐. 내 옆에 누구냐. 아,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제가 차은우 씨 옆에 되면은 예. 더 못생겨지겠죠. 그렇죠. 뭐 센터든 뭐 사이드든 뭐 차은우 씨 옆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오징어 된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대비 효과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나보다 못생긴 애랑 이렇게 있어야 네. 대비 효과가 돼서 내가 더 잘생겨 보이는데 그게 좀 외모 남- 수준이 비슷하다면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제일 위험한 게 예, 뭐냐면 예. 내가 봤을 땐 얘가 나보다 많이 못생겼는데 네네네.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면 네. 대비가 안 일어나고 동화가 일어나요. 아. 그래서 얘네가 합쳐져가지고 네. 제가 더 못생겨질 수도 있으니까 네. 누가 아. 봐도 나보다 못생긴 애 옆에서야 제가 매력이 차은우 씨 입장에서도 제 옆에 오는 게 낫다. 뭐 저기 원빈 씨 옆에 가는 것보다. 그쵸. 아. 그러네. 이제 뭐 차은우 씨 요런- 듣고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이제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어떤 얘가 있냐면 네. 차은우 씨 같은 분이 너무 잘생겼어. 네, 네, 네. 근데 내가 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집단에 공헌해주고 싶어. 아.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아, 사람들을 그렇죠. 볼 때 네. 개별적인 매력도 보지만 네. 우르르 모여 있으면 저 집단의 매력. 뭐 그렇지. CBS의 아나운서 집단의 매력. 무슨 이런 식으로 동호회 하잖아요. 사진으로 이게 홍보할 때. 그쵸, 그쵸. 예, 예. 그럼 그럴 때는 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어디에 쓰는 게 좋으냐? 예. 가운데에 쓰는 게 네. 좋다라고 합니다. 아, 센터로. 센터로. 아, 그게 조직을 위해 좋다. 네. 이미지에서. 뭐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긴 하지만 네. 생각보다는 저는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매력 판단은 우측 내에서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좌측 시야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우측 내로 가니까 네. 보통 이제 왼쪽에 쓰는 사람이 잘생기면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프레임에 집단이 잡히면 가운데부터 보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매너기 때문에 그렇구나. 가운데에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서야 그 그게 또 첫 집단이 기억이니까요. 그쵸. 어.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아이돌 그룹을 보면 네. 비주얼 센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일리 있는 거네요. 그쵸. 예.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야 그 그룹이 더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아. 사람은 왼쪽 얼굴이 더 매력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네네 실제로 저도 제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예. 이거는 말이 됩니까? 심리학적으로? 근데 그 연구를 해봤더니 예. 뭐 100%는 아니지만 네. 대부분 왼쪽 얼굴이 더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험도 이제 똑같은 사람의 왼쪽 얼굴 노출하고 오른쪽 노출을 했을 때 매력도 평정해봐도 네. 전반적으로 왼쪽 얼굴에 대한 매력도가 높았다고 해요. 오. 그럼 이제 왜 그러냐?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각각 하는 역할이 좀 다른데 네. 정서와 관련된 걸 우측 뇌에서 담당을 한답니다. 그래서 표정을 지으면 오른쪽보다 왼쪽에서 더 자연스럽고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표정이 잘 지어진다는 것도 이제 매력적인 요소가 되는 거 하나. 그렇죠. 예. 그다음 플러스 네. 얼굴도 결국 이제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육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정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게 운동이니까 아, 예. 이 근육 자체가 더 이뻐진다고 그래요. 아. 그래갖고 딱 더 놓고 보면 네. 이제 왼쪽 얼굴이 더 매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아, 문제가 있나요? 예.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의 우측 뇌가 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매력 판단도 하기 때문에 네.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좌측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면 나의 우측을 보고 나의 매력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 교수님 지금 왼쪽 얼굴을 보면 교수님의 오른쪽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왼쪽 얼굴이 매력적인데 그러네. 나의 약점 얼굴을 보고 나의 매력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딜레마네요, 이거. 예. 야. 그래가지고 예. 유명한 사진이나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 모나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왼쪽이지. 왼쪽 보여. 약간 이렇게 틀어가지고 왼쪽 뺨을 보여주죠. 예. 이쪽을 정면을 그렇죠. 하면서 왼쪽 뺨을 이렇게 보여주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 이쪽을 보고 하니까 그쪽 시야에다 나의 왼쪽 얼굴 갖다 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왼쪽을 많이 보여주는 건 말이 되지만 네. 사람은 이제 오른쪽 상대방의 오른쪽 얼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오른쪽도 이제 뭐 가꿀 수 있으면 가꾸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을 할 때는 오른쪽에 신경 써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이렇게 얼굴에 담긴 심리학. 아, 이게 좀 사람이 가지는 인상을 심리학이랑 연결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한림대 최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뭐 외모 지상주의 얘기하는 거 예,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심리학의 눈으로 예, 우리가 어디에 매력을 느끼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최훈 교수님과 함께 마저 못다한 이야기 해보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